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사라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이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기계가 3년 안에 박물관 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가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 증권가는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같은 시각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스마트폰을 대체한다. 반도체는 부족하지만 스마트폰 시대는 끝난다. 여러분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을 내는 순간 왜 전문가들은 위기를 경고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일어날 충격적인 변화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 폭등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삼성전자 주가는 11.37% 급등하며 시가총액 99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엔 1,000조 원을 돌파했죠. 코스피는 6.84% 치솟아 5,28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1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1만 채 값이 하루 만에 증발하듯 생겨난 겁니다. 증권가는 환호했습니다. JP모건은 코스피 목표가를 6,000에서 7,500으로 상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317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익률 49%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해변에서 놀고 있는 풍경과 같습니다. 눈앞의 파도는 아름답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상승의 배경에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 메모리 부족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외쳤습니다. 올해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공급망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곧 칩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생산량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정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건설할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2나노 공정으로 말이죠. 이게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AI가 현재 스마트폰을 대체한다. 머스크가 X구 트위터에 올린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은행 업무, 쇼핑, 소통,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이 이 작은 화면 안에 있죠. 2025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660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시장이 사라진다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작년부터 AI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구글도 AI 어시스턴트 강화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진다는 건 그걸 만드는 회사들도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인 MX 부문에서 연간 200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전체 매출의 약 40%입니다. 만약 이 부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S25에 갤럭시 AI를 대거 탑재했습니다. 실시간 통역, 생성형 배경화면, 오디오 지우개 등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건 마치 불타는 집에 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격입니다. AI가 정말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면 갤럭시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도 아이폰 판매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뭘 하시나요? 날씨 확인하고 뉴스 보고 이메일 체크하고 메신저 답장 보내고 출근길 교통 상황 확인하죠.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켜는지 아십니까? 평균 96번입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7년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잠에서 깨면 AI 에이전트가 이미 모든 걸 처리해뒀습니다. 오늘 강남까지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15분 더 걸립니다. 지하철 2호선 지연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했고, 오전 회의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점심 약속 장소는 날씨를 고려해 실내 레스토랑으로 변경했고, 예약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 번도 켜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끝나 있습니다. 음성 명령 하나면 되니까요. 심지어 명령조차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AI가 여러분의 패턴을 학습해서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 같나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픈 AI는 작년 12월 오퍼레이터라는 AI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웹사이트를 스스로 탐색하고 양식을 작성하고 주문까지 완료합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2.0은 여러분 대신 이메일을 작성하고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알렉사를 통해 음성만으로 쇼핑, 음악 재생, 집안 조명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말이죠. 삼성전자도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 하헌재 상무를 MX 사업부로 급히 영입했습니다.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 최적화를 강화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AI 기술은 6개월마다 2배씩 발전합니다. 삼성의 대응 속도가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그걸 만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일자리 대참사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AI 전용 커뮤니티에 158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참여해 60만 건 이상의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AI가 이제 사람처럼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토론하고 의견 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몰트북이라는 AI 전용 소셜 플랫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이브 코딩, 안티그래비티 같은 개발 환경이 발전하면서 코딩 지식 없이도 AI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마치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이제 스스로 다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공장의 로봇이 이제 다른 로봇을 설계하는 셈이죠. 그럼 사람은 뭘 하나요? KDI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2026년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청년이 늘고 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예 일자리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니까요.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로보택시 인재를 연봉 5억 원에 영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석 연구원보다 2억 원이나 더 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상업화를 위해서죠.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장은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거점에서 로봇을 우선 투입하고 여기서 쌓은 기술로 BEC로 진출하겠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그 다음엔 다른 회사 공장도 로봇으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엔 서비스업, 사무직까지 확산됩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이미 직원 평가 지표에 AI 기반 성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메타가 대표적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직원은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밀려납니다. 결국 두 부류의 인간이 남습니다. AI를 만드는 사람과 AI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혹시 피크 코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로 그 순간 경제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에서 돈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돈을 해외로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액은 7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지만 국내로 들여온 외환은 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한국으로 안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멀쩡한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무너지면 한국 증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갈까요? 머스크가 자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도 자체 칩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팩토리 경쟁에 뛰어들면서 제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차석원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이 표준화되면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미래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제조지능의 종속 문제입니다.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로 디지털 트윈을 장악하면 삼성도 현대차도 그들의 플랫폼 위에서 춤을 춰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더 직설적입니다. 중소기업이 힘을 잃으면 경제성장 엔진이 함께 꺼집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반격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메모리가 AI를 삼켰다. 골드만삭스의 이 한 문장이 희망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조 1,50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우리 돈 1,658조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말이죠. 모건 스탠리는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 합산 영업이익이 542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비 6배 급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회가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메모리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젠슨 황도 인정했습니다. 공급망 확보가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엔비디아조차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정호 KAIST 교수, HBM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가 두 번째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23년 내 약화될 것입니다. HBM 이후엔 HBF 고대 역폭 플래시 시대가 옵니다. HBF는 HBM의 낸드 플래시까지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낸드, 패키징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위치죠. 세 번째 기회는 더 파격적입니다. 로봇과 AI의 융합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로봇 인재에게 최대 5억 원 연봉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로봇들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30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3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이 자체 공장에서 로봇을 먼저 도입하고 그 기술을 상용화해서 팔아버리는 전략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아이팟으로 시장을 테스트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다음 장에서 최종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2026년 8월,
반년 뒤에 한국을 예측해 봅시다. 시나리오 1 낙관론. 삼성전자 시총이 1,500조 원을 돌파합니다. HBM 공급 독점으로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깁니다. 갤럭시 AI가 대성공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코스피는 8천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나리오 2 비관론. 머스크의 테라팹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삼성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갤럭시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15%를 돌파합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그림자에 갇힙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선 새로운 AI 모델이 학습되고 로봇이 새로운 작업을 배우고 반도체 설계가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개발팀을 모바일 부문으로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AP칩 최적화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정부는 10대 그룹에게 5년간 지방에 270조 원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5만 명 채용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AI에 대체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AI 협업 능력을 키우세요.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AI 윤리와 거버넌스를 이해하세요. 기술만 아는 사람은 대체되지만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셋째, 평생 학습 체제로 전환하세요. 6개월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시대에는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는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메모리 호황은 계속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째, 머스크의 경고는 허언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스마트폰 대체는 시간 문제입니다. 셋째, 일자리 대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를 활용하는 인간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에 미칠 구체적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